저희는 이번 KRGF 주제와 같이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며 더욱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 보다 나은 인터넷 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성을 가진 이해관계자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인터넷 거버넌스 내 여성 엔지니어에 대해 조명을 하고 저희가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짚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고요. 진행 순서는 먼저 발제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내 여성 엔지니어 참여를 유도하기 전에서는 이제 잠시만요. 또한 저희 이제 발제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이제 여성의 대표성 관점과 이제 기술자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세션은 의견 공유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거버넌스 내 여성 엔지니어 참여를 유도하기에 앞서 국내 공학계열 여성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세기관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공학계열 여성 노동자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이제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치는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다음에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공학계열 내 성비는 아직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듯 이제 공학계열 내 성별 격차는 아직 여전히 부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여성 엔지니어 수가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의 표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그 다음에 여성 정책 키워드에 대한 구글 검색량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의 경우에는 점차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성 정책과 남성 정책을 키워드의 검색량을 비교한 수는 이제 압도적으로 여성 정책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 여성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듯 약간 많이 궁금하신 점이 여성을 위한 거버넌스에 왜 꼭 여성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인계량 이론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이 인계량 이론은 예를 들어 이제 여성 의원의 의석 차지 비율이 20에서 30% 이상이면 자연스레 여성에 위한 정책이 많이 발휘된다는 이론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여성의 대표성은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이제 저희 인터넷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특히 여성 수가 적은 상황을 저희는 이번 세션을 통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의 여성 대표성을 점차 늘리고자 하는 방안으로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고요. 인터넷 거버넌스는 여성 기술자가 참여가 왜 부족한지 그리고 그걸 막는 이제 장애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이제 실무자분들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고요. 쟁점 2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정지를 위한 유인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논의하면 정말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태우 위원장님께서 마저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발제가 짧았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쟁점이라고 할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공학이라든가 이과 이런 부분에 여성과 관련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논의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맞지 않는 분야라든가 그 여자들은 수학이랑 안 맞는다 이런 식의 편견들이 옛날부터 존재를 해서 그런 걸 깨는 것부터 하는 논의가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든가 그런 거 논의들이 많은데 제가 전에 간단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높은 그 교육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많은 여학생들이 이과 전공을 하고 진학을 한다라고는 제가 들었게 물론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지만 하여튼간 참여했던 그 여학생들이 그 직업이라든가 커리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진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현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보이스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뭐 어떻든 실제적으로 많은 수의 그 전문 뭐 기술자가 됐던 어떤 여성 전문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생성이 돼야 되고,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서 보이스를 내야지만 그 다음에 가버넌스라는 부분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계와 현업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정지원 발제자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참여가 부족한 원인이 뭐 근본적인 뭔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 제도적이지 않더라도 뭐 제도적인 문화적 원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업이라든가 학교에서 목격하신 부분이라든가 파악하신 부분,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이거나 비제도적이거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논의를 조금 진행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업을 대표해서는 병경 씨하고 전희준 씨가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병경 씨부터 먼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좀 잠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끊어졌네. 제가 지금 스크린 쉐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크린 쉐어 기능을 쓰려고 하는데 권한이 이게 기술전 팀 병경 씨한테 권한 좀 부여주시겠어요? 지금 스크린이 혹시 화면에 나오고 있을까요? 예, 네, 나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스켈터렉스라는 회사에서 컴퓨터에게 한국말, 일본말, 영어를 가르치고 저도 배우고 있는 엔지니어인 변규홍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아닌 기술자로서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여성 기술자를 추천하지 못한 게 부끄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의 어떤 내용도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 입장과 무관하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발제 제목을 보고 사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기술자 참여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가능했던가 하는 생각부터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거버넌스 참여라는 개념부터 다루기는 좀 그렇고, 거버넌스 내 여성 참여 증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여성 기술자 참여 증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 내 기술자 참여 증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중간에 등장하는 특정 국가나 정당의 언급은 예시를 위함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여성과 남성의 수가 같은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고 물었을 때 그는 2015년일까요? 라고 대답을 했던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간된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여성 의무공천제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 역사를 살펴보면 15대 국회에서는 단 9명의 국회의원만 여성이었지만 21대 국회 현재 57명까지 갖는 쾌거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까 발제자께서 계신 크리티컬 매스 30%라고 하는 숫자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들에게 유인책으로서 여성을 공천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주어지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이번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간 정당이 한 곳뿐입니다.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은 지역구의 30% 이상의 여성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중에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당원에 명시하는 논의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치 전반, 그냥 IT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 전반에서 의사결정 기구 전반에서 어떤 강행 규정을 두어야 되나, 어떤 유인책을 둬야 되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2007년부터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IT 기업의 입사 설명회에 가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귀사의 개발자 성비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 회사의 사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거고 실력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 개발자하고만 일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실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개념에 대한 큰 오해와 성별과 업무 능력을 연관하는 선입견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요. 또 어떤 유명 IT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토론 모임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 중 여성분은 단 한 분이셨고 사회자께서 국내에 여성 개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플로어의 모든 분들이 웅성웅성 하셨습니다. 사실 남성 개발자를 위한 커뮤니티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2020년에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 이분법 구분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2015년도에는 어떤 대기업에 전 세계적인 GMO 대기업에서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십이 50% 미만이 여성인 이유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가 있는데 여기 논문들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전혀 차별에 의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무위키라는 어떤 사이트에는 이분의 주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인용한 논문을 쓴 사람들조차 아니 테크 중심적인 인물들이 모인 곳에서 여성 리더십 비율이 작은 건 우리의 논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해한 겁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것은 차별이 맞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되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우리 기저에 굉장히 강건한 문화적 편견이 있는 것 같고 이를 부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KRIGF에 한국어 최상위 도메인 생성 규칙 논의와 관련된 패널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오른쪽 아래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인터넷은 한글이고 주소는 한자입니다. 그럼 사실 이 한자 틀렸습니다. 집주자는 여기에 사람인변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 북한문 혼용 인터넷 주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참석을 했었는데요. 패널 분 중에는 5분 중에 한 분도 여성이 없었습니다. 플로어에도 한 분도 여성이 안 계셨었고요. 여기서 제가 사실 관찰했던 건 플로어에 현업 청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ICT 기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에 평일에 오전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나 그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야 하는 절박함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패널 자리에 오게 됐냐면 사실 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한자 도메인 관련된 논의를 알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아이칸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한국어 전문가 패널 KGP라는 회의체를 참관하게 되면서 우연히 KRIGF를 알게 되고 우연히 패널로 섭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도 제가 대학생 후배들이나 동료 기술자들에게 열심히 참여해봐라. 직장에 어떻게든 연차 휴가를 신청해가지고 상사의 허락을 받고 참여를 해서 너의 목소리를 내봐라라고 했지만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공간 모두의 동기화가 필요한 형식의 행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20대나 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줌 미팅처럼 시간의 동기화를 강제하거나 아니면은 작년까지의 KRRGF 행사처럼 공간적 동기화를 강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어떤 효능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성과 관련된 의제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구들이 현재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회가 일단 있겠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겠고,
KIGA,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다주체 협의회도 있겠고, 그런 곳에 여성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근데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은 과연 어떤 직군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자주 끊기는가? 그리고 어떤 의제들을 상정할 수 있는가? 전부 다 다른 주제이고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연차 휴가를 쓰고 어제 밤새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희생 없이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오늘 행사 올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너무 바빠서 올 수 없다라는 대답을 모든 성별의 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성 기술자 참여에 대해서 사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 컨퍼런스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파이썬 컨퍼런스 다이버시티 체어라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취임한 다음부터 2011년도에는 전체 파이썬 컨퍼런스 발제자 중에 단 1%만이 여성분이었는데 2016년에는 4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 파이썬 컨퍼런스 코리아에서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에이다 러브레이스 데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내부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어떤 인파워링을 위한 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복 교수님 비롯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예, 그러고 있고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들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다주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어떤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들의 근로 환경은 어떠하고 그 주체들의 근로 환경에 알맞은 참여 방식은 무엇일까? 남성도 여성도 아닌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것이 공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까?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샐러드 드시겠어요? 라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는 대부분의 IT 관련 행사에서 비건, 완전 채식주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기술자라는 용어는 어떤 직업군까지를 말할까? 예를 들어서, 현재 ICT 분야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직군의 분들은, 혹은 데이터 가공하는 직군의 분들은, 혹은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까?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정치 참여, 민주주의 참여,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교육과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4년 전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교과서의 존재를 저는 재작년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런 교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교과목이랑 별개 교과목이고 완전 전문 분야인데도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데서 성평등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공학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후 내후년에는 오늘의 토론 결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같은 주제들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0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좋은 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전유진 씨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도 화면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특정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 토론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너무 사회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됐을 때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이라고 하는 활동이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 이 활동이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되었고 또 실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인터넷 거버넌스 안에서 참여도 여성들의 이제 참여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결국에 맥이 닿을 것 같습니다.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은 2017년도에 제가 만든 커뮤니티인데요.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또 컴퓨터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꽤 오래 했고, 또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사운드 아트, 미디어 아트 영역으로 넘어와서 10년 정도를 또 그 영역 안에서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활동해왔던 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소수자예요. 다 컴퓨터 공학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음악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름이 많이 알려진 영화 음악 감독 경우 한 10명이 남성이면 거의 1명 여성이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여성이 소수인 어떤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라고 하는 분야도 미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작가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안에서는 여성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이 너무 없는 그런 영역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역 계속 제가 이제 그런 영역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 여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미디어 아트 안에서 기술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다가, 어쩌면 이 기술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프리젠테이션 하거나 기술을 과시하듯이 작품에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여성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비를 맞추지, 한 영역에서 성비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엔 그 영역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 혹은 다양한 결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국 이어진다라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깨달음을 굉장히 뒤늦게 하고 2017년도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뭐 20대 때는 전혀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때부터 사실 페미니즘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여성,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이 두 가지를 어떤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엮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사이트에 뭐 이제 저희 취지가 결국에는 이제 이 여성과 기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결합을 하는 어떤 활동으로서 기술에 대한 흥미나 어떤 리터러시를 키운다 이런 이제 활동들, 워크숍, 또 주체적인 사고,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뭐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여성에게 좋으니 배워라 또 아니고 또 기술이 여성의 삶을 좋지 않게 만드니 그걸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자 이것도 아닌 두 가지를 다 보자라는 측면에서 기술을 주체적으로 본다라는 사고 이런 걸 기를 수 있는 어떤 기술 연구 모임 같은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여성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여성이 없는 분야에, 같이 참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온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 활동으로는 이런 어떤 바느질로 뭔가 회로를 만들어 보는 어떤 키트를 개발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이것도 되게 누군가는 이제 저 또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관심 있었던 분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뭔가 회로 설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접근을 하게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흥미가 있지가 않아요. 대상 자체가.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만들기나 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 경험에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이제 강연들을 사실은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의 형태로 뭐 몇십 명이 모여서 어떤 기술의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강연 방식의 행사를 첫 해 연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사운드 아트, 파라메트릭
매트릭 디자인,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이제 기술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고, 일부러 거의 다 여성분들로 연사를 모셨는데, 사실 이 연도를 저는 실패의 연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이라는 이름으로 주체가 된 그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두 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 30명 참여자 중에 여성분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1년 차에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되게 재미있는 기술의 주제를 던지기만 해도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남성분들이 오시거나 남성분들의 문의, 남성이 돼도 가도 될까요? 이런 문의는 많이 오지만 여성분들은 정말 제가 제 지인들 이거 들어봐 한번 재밌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만 겨우 한둘이 찰까 말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해 연도를 저한테는 굉장히 실패의 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해 연도의 실패를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반성은 이런 강연 방식, 내가 어떤 키워드를 던지면 그거에 알아서 흥미를 느끼고 올 것이라고 이 대상을 생각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식으로 뭔가 그냥 주면 알아서 올 거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도 반성하는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어떤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술이 워낙 광범위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분야 안에서의 기술을 관심 있어 했던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자기의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에 관련한 동호회를 했거나 뭐 그걸 관련한 어떤 활동들이 이미 20대부터 어떤 뭔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 나누는 커뮤니티가 주변에 있었거나 혹은 굉장히 친한 지인들이 있어서 그 지인들과 뭐 그런 것들 계속 빌드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에게는 꽤 많은데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갑자기 이런 얘기? 내 인생과 내 지금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남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제 위주로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방식을 이런 완전 강연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소규모로 먼저 모아서 이 소규모의 그룹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방식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7년부터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10명 이내의 어떤 기술 연구 모임을 시즌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제 방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강연식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오세요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에서는 실패했으나 이제 적극적으로 몇 명을 모아서 또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한 6개월 이상씩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에서는 훨씬 더 제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더 적합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수혜 받는 분들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서 똑같이 이게 인터넷 거버넌스 안에서의 참여 문제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셋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서 이제 나왔는데 이런 이제 이공계 대학생들 안에서의 성비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 리셋 사이트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쭉 내려보면 졸업 직후엔 또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제 경제 활동에서의 차이는 어떤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재직자 안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신규 채용과 재직 승진에서 점점 격차가 이제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과제 책임자로 갔을 때는 훨씬 더 그 결정권자 안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를 알 수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학교에서의 어떤 성비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나중에 그 결정권까지 책임 권한을 가지는 어떤 정도까지로 갔을 때 훨씬 그것이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나온 컴퓨터 공학도 그 학교를 입학했을 때만큼 성비가 거의 반반 정도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보면 뭐 그 안에서도 그 하는 일이 직군이 성비로 나눠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의 성비의 어떤 차이 같은 거 실제로 제가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랩으로 뭐 여러 가지 심리를 가보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심사위원분들 계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왜 백엔드에 없는가 그게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으시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계속 이 갭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해결의 문제, 어떻게 그렇게 참여를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여성을 위한 열린기술을 또 했던 취지랑 연결해서 하자면, 제가 굉장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게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되게 오랜 시간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하는 학생들 안에서는 실력도 그렇고 작곡 능력도 그렇고 여성 남성을 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차이인데 그런데 졸업을 하는 순간 영화 음악 감독이나 진짜 프로페셔널 작곡가로 여성이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이제 쭉 오랜 시간 가르치면서 느꼈을 때 요즘 음악 프로덕션의 어떤 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이 그냥 필수적이거든요. 무조건 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연주자를 불러서 세션식으로 녹음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돈이 많은 어떤 버짓이 큰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 음악 감독에게나 해당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다 컴퓨터로 무조건 리얼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리터러시가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허들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작곡 능력도 뛰어나고 너무나 영감도 뛰어나고 한데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프로페셔널 작곡가가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기술을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고를 수 있느냐의 선택지까지도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그런 어떤 예시를 보면서 여성분들한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기술이 재밌으니까 관심을 가져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도 기술을 알았을 때 선택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사실 해보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낄 때. 그래서 또 혹은 너무나 그럼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참여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뭘 놓치고 혹은 여성분들이 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내 어떤 권리나 내가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시각 안에서 여성으로서 뭔가를 많이 잃을 수 있거나 혹은 얻을 수 있거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당장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거버넌스 참여라는 게 당장 어떤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뭐 효용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뭐 그래서 이제 참여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당장 내 세대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하는 건지를 더 적극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당장 내 삶과 연결을 지을 수 없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ICT 전체에서의 연구원들의 성별인데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체 봤을 때도 지금 거의 뭐
뭐 한 6배 정도 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통계들도 봤을 때 이런 기술이나 관련된 분야 안에서의 여성의 어떤 참여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는 훨씬 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도 제 토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학계에 계시면서 그 이런 여성 그 인력 문수복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소리가 들리나요? 네. 제가 실은 이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은,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나 하시는데, 다행히 순서를 좀 뒤로 밀어주셔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이 데이터가 제가 많지가 않아서 잠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여기 보면은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런 여성 인재 양성에 대한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지은이 박사님의 자료를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 여성 교육 성취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특히 박사 비율은 더 낮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여성 인력 배출 및 고용 비중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대학 졸업자 수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은 ICT 분야는 대학 졸업자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종사자 수는 조금 늘지만은 CEO나 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STEM 분야의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앤 매스 분야의 여성 인력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남녀 임금 격차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이 또 특히 나쁩니다. 남녀 격차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 받는 게 적고 여기 또 계속된 남녀 임금 격차가 남성 대비 비율이 남성 대 대비율이 우리나라가 결코 뭐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에서는 거의 꼴찌인 수준이라고. 근데 창업 비중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창업 비중 역시 한 10% 정도. 인공지능 분야도 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비중이 나쁘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활동하실 여성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학교 상황을 조금 보자면 작년도 저희 통계인데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이 비율은 지금 저희 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MIT라든지 외국에 있는데도 많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단 외국에 있는 대학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 리크루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학사 비율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비율도 박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30년 전에 30년도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52명 중에 6명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0%나 되는데 그 10%가 다 어디 갔느냐? 뭐 거의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명만 빼놓고. 근데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고. 근데 그 10%가 그때 10% 중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가 6명 중에서 4명이니까 굉장히 높았죠. 아무래도 서울대다 보니까. 근데 그 비율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 30년 동안 10%가 안 되는 여성의 비율을 배출을 했다. 학사 비율도 아직도 15%, 20% 넘어간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학 들어갈 때 그 비율이 평생 가는 겁니다. 동료들의 비율은. 그런 10% 상황에서도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여러 통계 자료가 있는데, 우리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스태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굉장히 많은 통계를 갖고 있고요. 오늘 제가 통계 자료를 얻어온 지은이 박사님이 계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여기 여성정책연구원, 위셋처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통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통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쁜 통계들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통계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가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전산학부에 53분의 남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체 53명 중에 여성 교수가 7명입니다. 7명. 이거는 저희 학교는 여성 TO를 한 명도 쓰지 않았고 그냥 메리트 베이스로 뽑았는데 7명입니다. 대한민국 공대의 어느 학부에 여성 교수가 7명이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의 보직 교수는 여성이 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여성이 했었던 보직은 학생처장, 인문사회 대학 학장님. 두 보직 이외에 여성이 한 예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저희 학교의 학술문화원장, 도서관과 정보처를 합한. 그리고 지금 저희 총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이 부총장이 될 확률과 차기 총장이 될 확률, 뭐 이런 중요 보직에 언제 5년 이내, 10년 이내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핵심 보직에는 우리 지금 한국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신 노종혜 교수님께서 황우석 사태 때 연구처장을 하셨고 그 이외에 연구처장, 교무처장 이런 자리에 여성 교수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대학이 선진화된다 하지만은 외국에서 봤을 땐 핵심 보직에 여성 교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후진국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교수 비율이 아직 10%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공대는 통계적으로 계속 나빴지만 자연대, 특히 생명과학 같은 분야는 지난 30년 동안 여성 박사 배출 비율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박사의 비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10년 동안 배출한 박사의 비율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하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스테믹한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라고 저희가 정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강한 통계라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지만 다들 저희 학교에서는 보직교수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들 무서운 통계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배출한 사람이 없는데 활동한 사람은 어디서 찾느냐. 저는 아무래도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초중고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미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12반 중에서 2반만이 이과였는데 요새는 그 비율이 4반, 5반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남학생들하고에 비했을 때 비율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젊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제가 저희 학교 여성 교수님들이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제발 중학교에 가서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는 이미 끝났어요. 이과문과 뭐 정학고 다 끝났어요. 그지만 중학교는 아직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ICT 분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유진 발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예술계를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미디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새 다 미디로 그냥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했다는 거 그거 그냥 쓰게 해주면 되는데 그 벽을 어떻게 넘게 해줘야 될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큰 교육자로서 갖고 있는 큰 버든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과학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학기술 정통부 지원의 다양한 그런 방과 후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정보과학 분야가 입시에 들어가는 순간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입시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의대 지원자들은 이미 의대 법대는 여학생 수가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실은 이거는 off the record입니다만은 저희 학교라든지 해서 자체 입시가 가능한 데서는 정보과학을 입시에 넣을까 이런 논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보과학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입시에 CS1, CS2 그래서 정보과학이 대학 입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많이 바뀌어요. 저희 입시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전공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최현필 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은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토론자분들과 달리 이렇게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오늘 요청받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주신 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좀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업계에도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KRIJ 프로그램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거버넌스 측면 중심으로 요청을 좀 받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계속 걸어온 길이 있다 보니 뭐 학계나 이런 쪽을 완전히 업계 쪽을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카카오에 재직 중이고요. 이게 뭐 하는 일들이 뭐 산업 정책 동향들 좀 조사하고 뭐 전략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카카오 AI 리포트에 글을 좀 쓰기도 하고요. 기술과 어떤 산업과 정책의 경계에서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말은 제가 지금 소속된 어떤 회사의 입장이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외부 활동하면서 봐왔고 느꼈던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학부는 공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자중 컴퓨터공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에 오기 전에 이전에는 디바이스 쪽,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획자까지 좀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그러고 나서 또 대학원에서는 또 비즈니스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다른 분들과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곳에서 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엔지니어링 경험도 좀 있었고, 예, 공대에서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학문도 좀 공부를 했던 터라,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마 참여하신 분들, 각 분야의 아마 전문가들이 다 나오셨을 것 같긴 한데,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단연 어떤 제도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까지도 좀 같이 병행해서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발제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두 가지 쟁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성 기술자, 인터넷 거버넌스 내 여성 기술자 참여가 부족한 원인과 장애 말씀드리면 아마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공대 졸업을 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공대의 여학생 비중이 한 1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대에 대한 평균적인 수치이고 아마 각 과별로 그 흐름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나마 뭐 생명공학, 화학, 그다음 컴퓨터공학 쪽이 그나마 여성 학생들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기계공학, 뭐 토목공학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마 이게 평균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긴 한데 각과별로 좀 천차만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아까 은숙 교수님께서도 초중고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의 첫 관문으로의 설정을 저는 좀 대학으로 잡았는데요. 아마 발제에서 일단 대학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사회의 첫 관문을 저는 대학이라는 곳으로 좀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앞에서 좀 논의가 됐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인터넷 거버넌스의 여성 비율이 적은 점은 아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서의 그런 과 선택이라든지 초중고 단계에서의 어떤 이과적인, 문과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퍼센트가 점점 더 단계를 거치고 뎁스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작점부터가 좀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 거쳐오면서 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거버넌스의 여성 참여를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좀 강점을 두려고 해요. 이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좀 해석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 다양성이 필요하다, 많은 스테이크 홀더들이 참여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한 사회, 어떤 집단이 어떤 한 측면으로 좀 기울어지기보다는 균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환경 역시 어떤 특정 집단, 어떤 특정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양한 어떤 집단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특정 계층,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계층들의 사고와 경험의 베이스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정이 결국은 어떤 사회에서건 소외받는 계층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회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하나의 분야를 집어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문제가 됐던 기술들이 있어요. 특정 성에 편향된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업체 이름은 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인공지능 인터뷰의 기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성이 배제되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처음에 이 기술을 개발을 했던 기술자들, 개발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다양한 성별이 참여를 해서 이 기술을 보고 검증을 하고 최종 서비스를 내어놓는 걸 검증을 했다면 분명 어떤 특정 계층, 특정에 소외받는 계층이 있었을 거라는 걸 좀 미리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시 여겼던 그 환경에서조차 이런 기술들까지도 굉장히 편향되고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리고 네, 그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조금 그런 방법들이 뭘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아마 오늘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마무리되고 해결점을 찍고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이렇게 논의하고 각 그 부문의 어떤 문제점들을 펼쳐보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최근에 회사나 어떤 기관들에 보면은 퍼센트라는 비율을 설정하고 제도적인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사회이사나 여성 임원, 어떤 패널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그냥 단순히 숫자만으로 퍼센테이지를 설정하는 것이 괜찮나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오히려 약간 그로 인한 부작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이런 시작조차 없으면은 지금의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 숫자적인 측면으로 퍼센테이지를 세팅하는 것 자체가 아마 기존과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들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 인터넷 기업들,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 계층에서 일을 하고 그 다양한 나라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 내부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성별뿐만이 아니라 인종, 지역, 계층 등 다양한 것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역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 내부의 어떤 이런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결국 그 회사의 비즈니스 결과, 그런 서비스 제품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조직의 다양성 측면이 더 나은 결과들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떤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고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보면은 좀 큰 회사들일 경우에 빠르게 이런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성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다양성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런 환경에서 옆에 같은 성별의 선배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저도 좀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면은 조금 길들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롤모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어떤 장치나 제도도 중요하긴 한데 그 사회의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본 이런 모임 중에 KR, IGF가 그 다양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패널 섭외나 혹은 프로그램을 세팅을 할 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떤 한 특정 이슈와 주제에 대해서 특정 계층, 특정 성별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좀 받아들이고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그 해결점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네, 그리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뭐 학계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정부, 기업들 많은 부분들의 참여, 그리고 그런 참여자들의 역할, 관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한국이라는 좀 사회를 좀 범주화시켜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쟁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학계일 수도 있고 혹은 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잘하고 있는 것들, 잘 시행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한국 내에 좀 빠르게 전파시켜서 적용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미 먼저 고민을 했고 테스팅을 해봤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그 범주 내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벤치마킹해서 뭐 학계, 업계, 뭐 정부기관 이렇게 벽을 치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좀 주요 쟁점들에 대한 그 발제문에서 언급됐던 그 두 가지 쟁점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제안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 다양성이라는 단어였었고 사실 갈수록 이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남녀, 성별을 중심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는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여기 참여하고 계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인식 역시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외쳐서 이게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융합학문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대와 인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인문계 출신들이 많다 이런 말들이 하는데 결국 이 융합학문에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갈수록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도 느꼈지만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블러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단순히 이분법적인 논리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한 의견들과 관점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수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어떤 여성 엔지니어, 디벨로퍼, 그 외에 그 인터넷과 관련된 참여되시는 다양한 분들의 어떤 역할과 인식이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어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얘기를 할 때 시간적, 기술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KR-IGF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보다는 좀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지역 간의, 성별 간의, 계층 간의 어떤 물리적, 시간적 환경이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현상, 단순히 이분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적, 비제도적,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단순히 젠더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차원에서 이 가버넌스 논의에 참여하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어떤 장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또 활동하면서 실제 본인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지금 활동하고 계신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상황들, 이런 부분들과 뭐 기업 내에서의 현업 면서 하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40년 전에 제가 국제정치학을 했는데, 이것 역시 그 당시에는 여자한테 맞지 않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학생의 5%만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7, 80%가 여성이고, 아까 법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여성이 너무 많다는 걸 지적받는 상황까지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법대, 의대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지금 공대만은 30년 전과 그대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의 퍼포먼스하고 뭐 향상 없는 분야가, 그러니까 아까 제기하신 파이프라인에서 초기 단계 아직 여자들한테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들이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가 살기 힘든 여 때문인지, 그러니까 아까 변경 발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고용자들이라든가 같은 동료들의 여자들에 대해서 편견이라 어떻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커리어 패스상에서 육아라든가 꼭 이건 IT 분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커리어를 쌓기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유달리 공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안 하고 있는 분야인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파이프라인 측면이든 아니면 말단의 어떤 커리어 상에든 어떤 그런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변경 발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기술자인가라는 부분하고 전신 발표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제 음악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라 ICT를 다루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다 포괄이 될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자체, 아까 입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다 변화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니까 해결책 자체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떤 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은 이거였고요. 지금 토론자가 일단 발제자께서 어떤 답을 안에서 발표하실 발제자나 토론자 계십니까? 앞부분 말이 끊겨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지금 토론과 발표, 이제 자유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발제자가 이 어떤 답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발제하신 맥락에서 토론을 들으시고 있으면 발언이나 의견이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아니면 마이크를 또 노트북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사용하시다가 마이크 마이크 빼시고 사용하시죠. 혹시 제 말 목소리 안 들리나 본데? 소리가 지금 말씀하시죠. 혹시 그러면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네트워크 마이크로 진행하는데. 네, 잘 들립니다. 저희 일단 발제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다양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하면서 Q&A가 저희가 먼저 올라왔어서 Q&A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이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창 보시면 화면 하단에 Q&A 창 보시면 이제 정보보안 학부생이 질문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문수복 교수님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어린 나이 초중고 때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성 기술자의 미디어 노출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보고 싶다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미디어 노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 롤모델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타고 뭐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시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기도 나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강한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실은 교수들은 방송을 타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번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간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열심히 타려면 이라든지 연구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수도 적고 그래서 실은 그런 롤모델이 조금은 더 업계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그런데 학계나 업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여성 공학자들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학자를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거는 누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방송국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방송국에 더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내용 중에 최은필 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퍼센테이지를 세팅하는 것보다 약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예시가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있다면? 네, 세부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좀 방법이라고 좀 방향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접근, 소프트웨어 접근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학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집단, 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퍼센테이지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이사나 여성 임원, 그 다음에 어떤 참여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기초적으로 할 수 있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런 제도적인 것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되고 나면은 사실 그 어떤 거버넌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모든 참여자들의 인식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우리의 이 모임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이렇게, 어떤 인종의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갈 거라고 해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다 구성을 했어요. 뭐 여성 몇 퍼센트, 남성 몇 퍼센트, 아시아인, 뭐 외국인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임 혹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다양성이 필요한 걸까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인공지능 인터뷰, 어떤 인공지능에서 발생했던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소외 현상도 사실은 이런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현상을 같이 보고 리뷰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다,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일단 한번 뒷받침해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필요하네, 이런 것들 다 같이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을 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굉장히 먼저 준비를 하는 회사였어요. 어떤 여성 임원이라든지 어떤 구성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서 따르세요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회사에서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구성원들 역시도 이런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 문화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데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질문 나왔고 윤석 교수님 답변도 주셨는데 그 롤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성이 많은 회사, 그다음에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일 경우에는 여성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조정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보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조금 시스템으로 잘 갖춰진 회사일 경우에는 이런 조직이나 구성원들 구성, 그 다음에 어떤 소수의 집단, 어떻게 보면은 성별적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있는 이런 여성 기술자들이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도 해요. 오히려 이 신입 여성 기술자들, 새로 들어온 인력들, 이제 한참 자라야 될 인력들이 누군가를 보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도 중요하고 그런 거버넌스 혹은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 참여자들 역시도 이런 변화, 기존에 그 갇혀있던 이분법적인 논리가 잘못되었구나,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우리도 같이 변해야지라는 인식 전환을 같이 끌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솔루션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네, 제 생각은 이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자들 중에서 추가로 뭐 발언이나 뭐 질의나 해주실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용균 토론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다른 패널 분들께 아마도 전유진 님께서 더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최은필 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 빼고는.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올해 2월 달에 복학학위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학사학위를 간신히 따고 다시 원래 소속되어 있던 대학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대학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ICT 분야에서 특히 디자인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학 자체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현필 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학을 어떤 사회 진입의 기준, 사회생활 시작의 기준으로 기준점 설정을 하시는 걸 듣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어쩌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의 어떤 여성에 대한 배제가 시작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초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좀 엄습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그런 여성분들과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기회를 갖고 계신지, 혹은 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딱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문수복 교수님 얘기하신 파이프라인하고 또 병규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계속 하던 이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예술 교육을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이 연관된 어떤 컨텐츠의 교육을 하면 10대 여자 아이들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에 비해서 남자 아이들의 참여도는 훨씬 높은데, 그게 제 10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실제 그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너무 깜짝 놀라요. 이제는 가정과 기술을 우리 다 배우는데 많이 바뀐 거 아니야. 우리 때는 가정은 여자가 배우고 기술은 남자가 배우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낫지 않아. 하지만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경험은, 아까도 그런 Q&A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훨씬 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연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화장을 하는 시기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 성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을 결정하는 것도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겠지만, 기술 관련한 워크숍을 듣는 거에 대해서 여자 아이들이 창피해하거나 그게 뭔가 놀림을 받을까봐 관심은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케이스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여자인데 이걸 들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놀랍지만 정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고등학생들만 해도 벌써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하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의미로는 훨씬 더 성숙해서 각자의 진로를 이미 고등학교 때는 이미 정해서 사실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또 빨리 자기 진로를 정하거나 스테레오 타입에 훨씬 더 물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라 가지고, 중학생 혹시 이전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이 얼마나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인터넷 거버넌스 같은 어떤 측면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참여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게 많아야 함에도,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학교에서 그거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흥미를 가질 기회,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에 개입할 기회들을 아주 원천적인 어떤 시기부터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그런 어떤 심의에 갔을 때 뭐 심사위원분들이 백엔드에는 여자가 없어, 뭐 여자 원래 그런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많이 분노가 오는 게, 그냥 단순히 그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개인이 하지 못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때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개인이 그것을 못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키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모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기관이나 뭐 어떤 회사에게 실력보다는 일단
그 퍼센테이지를 맞춰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또 그것도 되게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성비를 맞추는 것에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메인에서의 엄청난 걸 잃는다는 것을 사실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정해진 12시는 넘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최인필 의원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러면 최인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병경님 말씀하셨던 그 사회로 나아간 첫 관문을 어디로 세팅하느냐에 제가 토론문을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대학이 맞나?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걸어오다 보니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집단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학이라는 것을 첫 관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했던 거는 일단 발제문에 나왔던 그 대학의 여성 비율에 대한 것도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문수복 교수님께서 그 초중고 파이프라인 얘기를 하시면서 고등학생은 이미 들렀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전 그 말에 진짜 깊게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 이미 본인들의 그런 진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과에 어디 대학을 갈지를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거기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그 아이들을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시켜요. 뭐 수학도 시키고 어디 뭐 글쓰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그 전문 직종을 선택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길로 어떤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적당히 대학 졸업해서 이제 취직 잘할 수 있는 과로 보내거나 약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옆에 저는 이렇게 초중고학생보다는 주로 이렇게 대학생분들이랑 좀 만날 일이 좀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가장 고민들이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그 대학에 들어간다,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다들 컴퓨터 공학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요즘 취직이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몸값이 높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을 워낙 요즘 핫하니까 인공지능이 핫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핫하니까 이것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본인들의 적성을 찾아서 가게끔 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그 초중고 시절에 가장 그런 본인들의 사회관, 그런 미래관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학교와 그 부모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절에는 그 말이 거의 법처럼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공대를 진학할 거냐, 인문사학을 할 거냐, 뭐 어문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옆에서 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공대를 나오신 부모님들은 거기에 가장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도 공대를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문사학을 또 공부하셨으면은 이거 기술자 이거 할 만한가?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한참 진로를 생각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학생들의 어떤 인생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이 본인들의 친구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 그 다음에 그 집에서의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문제와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거에 저희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사회 구성원일 수도 있고 참여자일 수도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역시도 그냥 단순히 문제가 있네 이렇게 방관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주
지금 당장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나중에 좀 불어나게 되면은 그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고은비 발표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발표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적인 평등이 익숙함의 도전과 인식의 변화, 잘 들리나요? 네. 인식의 변환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 그러므로 적극적인 평등 조치가 조금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저는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된 곳에서는 조금 더 거버넌스적 교육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도 기술에서의 여성 배제, 소외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거버넌스 교육이 들어가야 조금씩 더 참여적인 분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했던 주제 자체가 지금 고은비 발표자가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많은 얘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큰 화두, 담론 같은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오늘 많은 어떤 문제 제기와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는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만 잠깐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음악교육과 미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무대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학원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이제는 AR과 VR과 ICT 때문에 넌 무대 미술 해봤자 그걸 못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얘는 AR, VR을 얘기하는 순간 내가 공포심 때문에 이거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술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예능을 하는 친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AI 시대에 뭐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게 안 되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저희 나름 이 분야에 일하고 있다는 사람도 모르는데 공포심이 더 많고 저 기술은 너무 대단한 거라 내가 못하는 거라, 이거는 전공자가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이건 홍보라고 해야 될지 어떤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까 롤모델 얘기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이 기술이 좀 더 친숙해진다라든가 공포심을 없앤다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초등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과 별개로 이런 식의 프로모션 노력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감이 제일 좀 문제인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그렇고, 방금 고은비 발표자 얘기하신 얘기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또 다른, 전유진 발표자님 해주십시오. 지금 그냥 사회해 주신 분께서 얘기하신 거에 덧붙여서 시모 페퍼트라고 하는 MIT의 평생 유치원 랩을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이 마인드스톰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면 똑같이 미국도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되게 공포적으로 느껴가지고 수학을 싫어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는 수학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 같은 것도, 거버넌스든 이제 기술의 어떤 분야에서든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제 이제 활동을 잠깐 소개를 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이 텍스타일이라 해서 바느질로 회로를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느질을 굉장히 관심이 전혀 1도 없음에도 사실 그런 키트를 만들었던 것은 기술에 일단 가지고 있는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되게 공포로 쉽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섭고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 어떤 심리적인 허들이 먼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낮춰주는 어떤 활동들이나 낮춰주는 강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지금 되게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아까 이제 시몬 페퍼트 교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에서 저희는 되게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그냥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그냥 책을 통해서 엄청 어마어마하고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으로 그냥 지금 인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뭐 그게 아까 병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과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해서 그 기술과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서로 소통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되게 어릴 때부터 사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하는 얘기들도 해결이라고 하는 게 되게 교육적인 측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되게 뭔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 어떤 악순환처럼 사실은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추가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문 교수님 혹시? 예, 저희가 벌써 시간이 16분이 지났기 때문에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결론으로 뭘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진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많은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어떤 모멘텀처럼 지금부터 계속 해야 될 논의도 해야 되고 액션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참가하신 분도 들으셨을 거고 또 향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KRG파 키가 내에서도 이 논의가 또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저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전부 감사드립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